8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온라인 메타러닝이라는 연구입니다. 혹시 메타러닝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에 94번째 비디오인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러닝 발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도엽입니다. 먼저 이 연구를 요약을 하자면 온라인 메타러닝이라는 문제 정의를 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온라인 러닝에 메타러닝을 적용한 온라인 메타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Follow the Meta Reader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됩니다. Follow the Reader, FTL 알고리즘은 온라인 러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온라인 러닝에서 온라인 메타러닝으로 문제를 확장함과 동시에 Follow the Reader에서 Follow the Meta Reader 알고리즘으로 솔루션을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llow the Reader나 Follow the Meta Reader와 같은 알고리즘은 로스 펑션이 컨벡스한 상황에서 개런티를 보장하는 성능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인데요. 프랙티컬하게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제로 이론적인 개런티가 없더라도 프랙티컬하게 잘 작동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실험에서는 레인보우 MNIST 데이터셋, 5-way CIFAR 그리고 Sequential Object Pose Prediction 총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메타러닝 방법이 기존 온라인 러닝 방법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걸 제안합니다. 현재 딥러닝 모델들은 특히 슈퍼바이스드 러닝 패러다임에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리얼월드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이 있는 AI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즉, 일반적인 목적의 AI 시스템은 마주하는 모든 태스크마다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고요. 메디컬이나 로보틱스, 레코멘데이션과 같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항상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라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고민이 들 때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면 좋은 생각들이 날 수는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태스크를 마주했을 때 사람은 항상 독립적인 모델을 세운다던가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결과 아니면 학습했던 태스크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추출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휴먼 인텔리전스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태스크들 사이에서 널리지를 트랜스퍼 할 수 있고 그 트랜스퍼는 몇 개의 이그젬플만 가지고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개나 고양이, 아이언맨과 같이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인식하는데 이미 충분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진위를 구분하는 새로운 태스크를 마주하더라도 한 장의 사진만 보고 진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턱이 이런 식으로 크거나 수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메타러닝이라는 분야인데요. 러닝 투 런이라고도 불립니다.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오브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말하듯이 메타러닝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즉, 한 태스크에서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정답을 프레딕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학습을 이룰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기본적인 메타러닝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철학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서 있는 법이 있고 걷는 법이 있고 지팡이를 내딛는 법이 있고 자전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이 태스크들을 모두 학습하게 된다면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도 잘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메타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이렇게 데이터 X,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 I가 의미하는 건 특정 데이터 샘플에 대한 노테이션입니다. 즉 인풋 X가 들어오면 아웃풋 Y 그리고 이 Y를 정답으로 맞추도록 하는 F를 학습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이 F에 해당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게 기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뭐가 다르냐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데이터에서 I는 데이터셋 I를 의미하고 I가 의미하는 건 태스크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이 I번째 태스크마다 또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메타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태스크들, 여기에서는 라지 K개의 태스크가 있는데요. 라지 K개의 태스크가 있을 때 이 K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어떤 테스트, 여기에서 테스트가 의미하는 건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 태스크에 대해서 정답을 내뱉을 수 있는 이 파라미터 F,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하는 게 메타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목적입니다. 즉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는 게 디트레인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여러 태스크들, 과거에 봤던 여러 태스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메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세타를 메타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논문과 온라인 메타러닝 논문과 같은 저자가 일저자로 참여한 모델 알고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즉 태스크가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가 있고 이 각각의 태스크 1 스타, 태스크 2 스타, 태스크 3 스타가 각각의 태스크에서 옵티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메타 파라미터를 이 지점에 가지고 있으면 빠른 어댑테이션만으로도 모든 태스크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메타 파라미터의 위치가 모든 태스크를 현재 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 위치에 우리 메타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다면 이 위치에서 업데이트를 몇 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태스크에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러닝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 셋업, 메타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냐면 이 메타 파라미터에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했을 때 로스를 각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파라미터를 메타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태스크들에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방향으로 메타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타 파라미터 세타를 찾았을 때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오게 된다면 몇 개의 이그젬플만 주어주더라도 이 태스크에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메타러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학습을 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매물 알고리즘의 가정은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고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IID 샘플링을 해서 태스크를 뽑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트레이닝 기존 그냥 일반적인 메타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분야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샘플링해서 쓰잖아요.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고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세팅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샘플링해서 뭔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처음엔 뭐 서 있는 법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엔 걷는 법을 학습하고 그렇다면 서 있는 상황에서 걷는 걸 학습할 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는
지팡이 짚는 법을 학습하고 스케이트 타는 법을 학습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태스크를 마주하게 되고 학습을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몇 개의 태스크를 할 줄 모르니까 새로운 태스크를 마주할 때 학습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여러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했을 때 나중에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태스크 자체가 순차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적의 메타 파라미터를 찾을 것인지 이 문제 정의를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질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됩니다. 즉 메타러닝 그리고 온라인 메타러닝을 결합한 온라인 메타러닝 프로블럼을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러닝 문제 세팅을 온라인 러닝 세팅으로 바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온라인 러닝 세팅에서 각각의 온라인 러닝 세팅에서 각각의 샘플 단위가 아닌 태스크 단위로 변형하고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성능을 메타러닝 방식을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 러닝과 메타러닝을 결합한 문제 세팅이고 이게 조금 더 현실 상황에서 메타러닝을 바라볼 때 적합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먼저 온라인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팔로우 더 리더라는 대표적인 서버를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문제 정의를 온라인 러닝에서 온라인 메타러닝으로 확장하고요. 자연스럽게 팔로우 더 리더라는 솔루션을 팔로우 더 메타 리더라는 솔루션으로 확장해서 온라인 메타러닝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러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리그렛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시간마다 각각의 라운드 T마다 일단 온라인 러닝에서는 매번 로스 펑션, 어떤 샘플에 대한 로스 펑션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로스 펑션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델을 최적화할 것인지가 온라인 러닝 문제이고요. 리그렛 베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리그렛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하자라는 건데요. 리그렛은 뭐 우리나라 말로 후회 이런 의미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 리그렛의 정의가 빠르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즉 라지 t라는 시간에서 리그렛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우리가 t는 1, t는 2, t는 3, t는 라지 t까지 시간이 지속되면서 매 시간마다 추정했었던 옵티멀 파라미터 WT가 있을 거예요. 즉 W1, W2, W3, W 라지 T가 각각 있을 텐데 그렇게 각각 시간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델을 가지고 계산했던 로스 펑션이 있겠죠. 근데 라지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옵티멀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값의 차이를 리그렛이라고 생각을 쉽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라지 T라는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 샘플 데이터가 시간마다 한 개씩 온다고 생각하면 라지 T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뒷부분이 의미하는 건 라지 T 개의 데이터셋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라지 T라는 시간이 지나면 라지 T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T는 1, T는 2, T는 3 시간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데이터셋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데이터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최적의 해를 구했을 때의 로스 펑션의 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그렛을 정의를 하게 되면 온라인 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에 매 시간마다 모델 파라미터를 시퀀셜하게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그렛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시퀀셜하게 지속적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되고요. 이 리그렛 함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크리징 하는 함수라는 겁니다. 즉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옵티멀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텀은 점점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겠죠. 잘 학습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t는 1이라는 시간에서 골랐었던 로스 펑션이나 모델 파라미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게 잘못된 방향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 구했던
모델은 많은 데이터를 보고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고, 이 앞쪽에서 각각의 텀들이 의미하는 거는 각 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구했으니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항상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결정을 바라보면 되게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흑역사를 점점 쓰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리그레션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맞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근데 그러면 이 리그레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서브리니어하게 리그레션이 증가한다면 그때 이 우리의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이 되게 non 트리비얼하다, 즉 뭔가를 학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리그레션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서브리니어하게 증가한다면, 여기 라지 t로 나누고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평균적인 리그레션이 0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에서 풀고자 하는 방식은 리그레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서브리니어하게 증가하도록 업데이트를 해보자라는 게 온라인 러닝에서 풀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팔로우 더 리더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사실 이 로스 펑션이 스트롱 컨벡스하고 스무스하다는 가정을 한 상황에서 되게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텀이 라지티라는 시간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옵티멀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서 이게 노테이션이 라지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지금 마주한 모든 데이터 샘플들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한 파라미터를 그 다음 파라미터로 가져가는 게 팔로우 더 리더, 즉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애를 그냥 그 다음 스텝으로 그리디하게 가져가자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라지 T의 로스 펑션 또는 데이터 샘플들이 모였을 때 이 알그민 구하는 거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그런 우리가 기존에 풀고 있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데이터셋의 크기가 라지 T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간단한 팔로우 더 리더 알고리즘이 로스 펑션이 스트롱 컨벡스 한 상황에서는 로그 T의 퍼포먼스 개런티를 주게 됩니다. 즉 로그 T의 퍼포먼스 개런티를 주게 되니까 평균적인 리그렛은 T가 지나면 지날수록 0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장을 하고 되게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러닝 문제로, 온라인 메타러닝 문제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시퀀셜하게 데이터 또는 로스 펑션이 들어왔을 때 이 리그레션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로스를 찾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파라미터를 찾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메타러닝 프로블럼에서는 시퀀셜하게 태스크가 들어오게 되고요. 목적은 시퀀셜하게 태스크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에서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메타 파라미터를 찾자라고 한 단계만 더 확장됩니다. 즉 기존 온라인 러닝에서 온라인 메타러닝으로의 확장은 데이터 샘플 또는 데이터 포인트에서 태스크로 확장을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온라인 메타러닝 프로블럼 세팅이 1, 2, 3, 4번의 순서로 되는데요. 먼저 WT를 결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 아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태스크에 따라서 로스 펑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시저라는 게 추가됩니다. UT라는 매핑이 있어서 이 메타 파라미터 WT에서 각 시간에 대응하는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로 매핑해주는 이 UT라는 함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태스크마다 UT 매핑을 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로 바꿔줬을 때 로스 펑션을 계산하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메타 파라미터를 결정합니다. 이 3번을 제외하면 1, 2, 4번만 생각을 하면 기존 온라인 러닝이랑 똑같습니다. 각 시간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마주한 샘플을 바탕으로 로스 펑션을 계산해서 그 다음 라운드로 진행을 하고 하는 건 온라인 러닝과 똑같은데요.
온라인 메타러닝에서 달라지는 건 이 WT가 그냥 모델 파라미터가 되는 게 아니라 메타 파라미터가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태스크마다 메타 파라미터를 그 태스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로 매핑해주는 부분만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UT는 다양한 매핑이 될 수 있겠지만 마물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겠죠. 기존에 설명드렸던 마물 같은 경우는 메타 파라미터에서 각 태스크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한 번씩 수행해줘서 그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알고리즘이니까 이 UT를 마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리그렛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게 되는 건데요. 목적 자체도 결국에 시간에 따라서 서블리니어하게 그로잉하는 리그렛을 학습하자라는 거고요. 학습하도록 모델을 업데이트하자라는 거고요. 팔로우 더 리더 알고리즘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를 메타 파라미터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기존 팔로우 더 리더랑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을 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여기 각각의 t 시간마다 W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UT, WT, 즉 메타 파라미터를 그 시간에 해당하는 태스크로 매핑을 한번 해준 파라미터로 그 시간의 로스를 계산하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고요. 이렇게 UT를 집어넣더라도 간단한 부등식을 몇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도 에버리지 리그렛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논문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논문에 나온 증명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게 이렇게 로그 라지 T, 로그 T의 개런티를 주는 상황은 스무스하고 스트롱 컨벡스하다는 가정이 있어요. 즉 로스 펑션이 스트롱 컨벡스하다는 가정 아래에 로그 T 퍼포먼스 개런티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 이 리그렛이 시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하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관심이 있는 딥러닝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non-convex loss landscap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메타러닝 앞에서 제안했던 온라인 메타러닝 알고리즘인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없는 이론적인 개런티는 없는 상황인데요. 저자는 이때 실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딥러닝 문제에서도 그레디언트 디선트나 아다그라드 같은 경우도 컨벡스 로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지만 딥러닝 같이 non 컨벡스 세팅에서도 실용적으로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일단 문제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한번 잘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의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먼저 시간에 따라서 각 태스크 버킷에 태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전반적인 루프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루프랑 거의 동일합니다.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메타 파라미터를 구하게 되면 각 태스크마다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후에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구하고 그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메타 업데이트 하는 부분을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했던 모델 알고리스틱 메타러닝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윗부분 보시면 메타 업데이트 함수가 사실은 모델 알고리스틱 메타러닝 알고리즘과 정확하게 동일하고요. 이 업데이트 프로시저 얘도 각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를 구할 때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한 번씩 해주는 방향으로 태스크 스페시픽을 파라미터를 구하는 기존 마물 알고리즘과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된 온라인 메타러닝 포뮬레이션에 마물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물 페이퍼에서도 언급하는데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를 구할 때 그냥 메타 파라미터에서 한 번만 그레디언트 할 필요는 없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일단 실험에서는 한 번씩만 업데이트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험은 레인보우 MNIST, 5-way cipherback, 그리고 sequential object pose prediction이라는 세 가지 태스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레인보우 MNI 데이터셋은 기존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7가지로 다양하게 매핑을 하고 스케일을 기존 스케일과 절반 작은 스케일로 구성을 하고 로테이션도 90도 단위로 4개 로테이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총 7 곱하기 2 곱하기 4, 56개의 태스크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즉 서로 다른 세팅이 서로 다른 태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56개의 태스크에서 메타러닝, 퓨샷 슈퍼바이스드 태스크 성능을 뽑은 겁니다. 5-way cipherback 같은 경우는 이 100개의 클래스를 100개의 태스크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sequential object pose prediction 같은 경우는 9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50개의 오브젝트를 샘플링을 하고 2D 로케이션을 랜덤리 잡고 카메라에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도 랜덤리 잡게 되면 각 이 빨간색 포인트들이 기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 태스크가 해야 될 거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얘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 시퀀셜 오브젝트 프레딕션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세팅에서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특히 온라인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도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맞출 수 있냐를 보게 되는 태스크가 마지막 시퀀셜 오브젝트 포즈 프레딕션 태스크입니다. 다른 연구들을 비교하진 않고 이 연구에서 세팅한 대조군들에 대해서 온라인 메타러닝 알고리즘이 더 잘 된,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교하는 모델은 Train on Everything, TOE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태스크를 구분하지 않고 학습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라운드 T에 주어졌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모델을 비교합니다. 즉,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T-1까지 봤던 서로 다른 태스크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T 시간에 주어진 태스크만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경우가 두 번째 태스크입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T-1시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T시간에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온다면 기존 파라미터에서 T시간에 주어진 태스크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인트 트레이닝 with 파인 튜닝 방식은 계속 파인 튜닝을 해주는 방식이라서요. 팔로우 더 리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세 번째 알고리즘과 팔로우 더 메타 리더 알고리즘의 차이는 메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고 전반적인 흐름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는 efficiency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를 몇 개 주어졌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봤는데요. 여기서 보는 efficiency는 이 모델이 90% 정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 팔로우 메타리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은 데이터셋만으로도 90% 각각의 새로운 태스크마다 90%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각 태스크마다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주어졌을 때 훨씬 잘 작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9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태스크마다 주어졌을 때는 from scratch 방식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from scratch 빨간색 얘네들은 기존에 봤던 태스크들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현재 주어진 태스크를 스크래치부터 계속 학습하는 건데요. 데이터셋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메타러닝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는 게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러닝 방식을 팔로우 더 메타러닝 방식을 사용했을 때도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 경우에 from scratch 한 방식과 거의 태스크 스페시픽하게만 튜닝했을 때와 유사한 또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팔로우 더 리더나 TOE 같은 방식, 태스크를 구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 팔로우 더 리더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레포트하고 있습니다. 5A 사이파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팔로우 더 메타리더를 사용하는데 마지막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뭐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시퀀셜 오브젝트 포지 프레딕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팔로우 더 메타리더 알고리즘이 다른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이나 스크래치부터 그냥 학습 메타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하는 거나 태스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거나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OE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계속 성능이 안 나왔었는데 시퀀셜 오브젝트 포지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오브젝트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빨간색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학습하는 그런 기준점이 확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스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어느 정도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연구들과도 좀 커넥션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메타러닝과도 차이점과 비슷한 점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메타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태스크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샘플링하면서 태스크를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고 미니 배치 러닝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 자체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온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태스크 자체가 non stationary distribution에서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세팅에서도 theoretical한 개런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게 continual learning, lifelong learning인데요. 이게 off가 아니고 or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continual learning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효율적으로 즉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는 어떤 에이전트가 지속해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사이즈도 정해져 있으니까 처음 봤던 샘플들이나 처음 봤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뒤쪽에 봤던 것만 기억하는 현상이 발생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일단은 메모리 사이즈는 다 접근 가능, 지금까지 봤던 샘플들은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컨티뉴얼 러닝에서 풀고 있는 문제들과 결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팔로우 더 리더 알고리즘 매우 계산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죠. 매 시간마다 전체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튜닝을 해줘야 되는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팔로우 더 리더 알고리즘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아니면 좀 더 퍼포먼스 게인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퓨처워크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